네, 수문학 등론 5주차 강의입니다. 5주차에는 세인트 베넌트 방정식을 이용해서 하도 추적, 머스킹검 방법하고 머스킹검 쿤지 방법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5주차 강의에서 좀 필기해야 될 양이 많고요. 수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먼저 세인트 베넌트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인트 베넌트 방정식이 크게 연속 방정식하고 운동량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운동량 방정식은 우리 학부에서도 배웠던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식으로부터 유도하는 내용이고, 연속 방정식은 질량 보존식입니다. 연속 방정식부터 한번 볼게요. 연속 방정식은 어떤 하도의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구간 내 들어오는 양과 나간 양, 저류된 양의 어, 그 밸런스를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길이가 dx인 구간의 단위 시간당 저류량의 변화, 요거를 dA dt 곱하기 dx 이렇게 되겠죠. 단위 시간당 단면적 곱하기 길이, 그러니까 최적이 되겠고, 그거를 dt로 나눠주면은 단위 시간당 저류량의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류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을 Q라고 하고요. Q라고 하고, 하류에서 나가는 유출량, 구간의 하류를 통해서 하단을 통해서 나가는 양, 하류 유출량이 되겠죠. 하류 유출량은 x 플러스 dx 지점에서 나가는 유량이에요. 요거는 q x t 플러스 dx x 방향의 변화율 곱하기 구간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q의 x 구간의 길이에 따른 유량의 변화율 곱하기 구간의 길이 dx를 곱해주면은 하류 지점에서의 유출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측방향 유입량을 고려해주기 위해서는 측방 유입량은 QL, 이 측방 유입량은 단위 길이당 유입량, 그래서 미터 제곱, 미터 3승이 아니고 미터 제곱 퍼 세컨드로 표현을 해주고요. 그렇다면은 질량 보존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들어온 양, 그러니까 길이 dx 구간의 단위 시간당 저류량의 변화는 들어오고 나가고 또 측방에서 들어온 양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dx, 여기 저류량의 변화고, 이 저류량의 변화가 들어온
유입량 마이너스 나간 유출량 이 구간의 길이 플러스 측방향 유입량. 이렇게 되면은 양변에서 지워지는 양이 dx 지워지고 요 q와 q도 서로 지워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질량 보존식은 A의 t의 변화율 플러스 q 라운드 x는 ql. 요게 연속 방정식이 됩니다. 이렇게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이 운동량 방정식인데요. 운동량 방정식은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식으로부터 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체역학 시간에도 배웠을 텐데 외력의 합은 컨트롤 볼륨 내로 이게 레이놀즈 트랜스포트 식이죠. 그래서 1차원 하도의 경우에는 이 식이 이렇게 바뀌고요. 시그마 F가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우변은 로 곱하기 플러스 로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변과 시그마 F가 서로 같아진다고 등호로 연결을 하면은 운동량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진 운동량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GA S0 마이너스 SF는 0. 요게 세인트 베난트 방정식의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네, 이거는 유량 Q에 대한 식이죠. 유량 Q에 대한 식이 되겠죠. 이 식을 각 항의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유속의 항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속의 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유량이 들어있는 항이 앞에 두 개의 항이잖아요. 두 개의 항을 유속의 항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항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Q는 AV니까 플러스 A분의 A제곱 V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지워지고 요거를 AV를 T로 A하고 V하고 두 개의 항이 있으니까 T로 미분하려면은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미분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A 곱하기 이렇게 되는데 요 마지막에 있는 이 항이 결국은 A 곱하기 2V 이렇게 되죠. 왜냐면은 요 dx분의 dv 제곱은 요것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되니까요. v 제곱을 v로 미분하면은 2v가 되죠. 그래서 잘 정리해서 쓰면은 v 곱하기 플러스 a 곱하기 플러스 v 제곱 플러스 음, v 이렇게 되죠. 어, 한편으로 연속 방정식을 보면요. 어, 아까 연속 방정식이 라운드 t 플러스 라운드 q 라운드 x에서 측방 유입량이 없다고 했을 때 없다고 가정하면 연속 방정식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다 양변에 v를 곱해주면 유속을 곱해주면은 플러스 v 제곱 요 전에 v를 곱해주기 전에요. q는 a 곱하기 v니까 체인 룰에 의해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다가 양변에 v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v 곱하기 플러스 v 제곱에 dx 플러스 av
이런 식이 돼요. 이건 연속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 방정식을 조금 아까 봤던 제일 아래 요 1번식에 대입해서 1번식에 어디다 대입해야 되겠습니까? v 곱하기 d분의 dt 제일 앞에 있는 요 항에다가 방금 우리가 봤던 연속 방정식 요 식을 대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연속 방정식을 잠깐만요. 파란색으로 1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1식은 마이너스 v제곱 마이너스 av 플러스 a 곱하기 dv dt v제곱 플러스 2av 이렇게 돼서 항이 제일 앞에 있는 이 항과 이런 항들이 서로 지워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AV dV dx가 같은 항이니까 플러스 AV dx분의 dv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 AV dv 오버 dx 플러스 a 곱하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운동량 방정식, 요 스타 표시가 됐던 이 식은 결국은 t 플러스 av 플러스 ga x 마이너스 이 식인데 여기서 요 a 다 지워지고 결국 v에 대한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플러스 v 곱하기 마이너스 g s0 마이너스 sf는 0. 그래서 아까는 유량에 대한 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속도 v항으로 표현된 운동량 방정식이 되겠죠. 이 식은 식을 유량이 아닌 유속 v 표현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각각의 항이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국부가속도항 요거는
로컬 항이라고도 하는데 로컬 액셀러레이션 해서 제일 앞에 있는 dt분의 d, v 이 항이 갖는 의미는 어떤 한 지점에서 속도의 시간적인 변화죠. 속도의 시간적 변화. 이제 시간적인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은 홍수파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상승, 하강, 또는 갑작스러운 유량의 변화, 에 부가속도 하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류가속도, 이류가속은 convective acceleration이라고 하죠. 흐름 방향의 가속도. 이거는 v 곱하기 dx분의 dv. 이거는 공간적으로 속도가 변할 때 흐름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단면이 축소되거나 확대될 때 축소 또는 확대. 그리고 공간적으로 유속이 변하는 경우가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가거나 또는 완경사에서 급경사로 가거나, 급경사, 완경사, 급경사에서 완경사 또는 완경사에서 급경사. 이제 경사가 급하게 바뀔 적에. 그다음에 압력항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레셔항이죠. 어, X. 이 GH가 압력이잖아요. P는 정수합 구할 적에 P는 이퀄 겜마 H니까 GH면은 압력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수면 경사에 의한 압력차. 거리의 H의 변화율은 수면 경사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압력차. 예를 들면은 배수곡선, 백워터라니까 수위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 그리고 이제 경사와 관련된 화산경사, 에너지경사 관련된 중력항, 중력항은 G 곱하기 S0, 화산경사. 그리고 에너지, 마찰 에너지 손실로 인한 에너지 경사와 관련된 GSF. 이거는 에너지 경사인데 에너지 경사를 가지고 우리가 매닝의 평균 유속 공식 구할 때 에너지 경사가 쓰여지죠. 자, 그래서 이런 각 항이 갖는 의미를 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나뉘게 되는데, 어, 다시 한번 이 식을 써보면은 dt분의 dv 플러스 유속 곱하기 d분의 dx 플러스 g분의 마이너스 g s0 마이너스 sf0. 그래서 이 국부가속, 이류가속, 압력항, 중력항, 마찰항 이 중에서 어떤 항까지 고려하고 어떤 항을 생략하느냐에 따라서 기법이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력항과 마찰항만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압력항, 이류가속, 국부가속을 무시하고 중력항과 마찰항만을 다룰 적에 요거를 키네마틱 웨이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압력항까지 고려할 때, 중력항, 마찰항의 압력항까지 고려할 때 요거를 디퓨전 웨이브라고 하고, 나머지 항들을 모두 고려할 때 요거를 풀 다이나믹 웨이브라고 해요. 이 세 가지 형태로 해석 방법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기로는 하도 추적 방법이 가장 익숙한 방법이 키네마틱 머스킹검 방법, 또 키네마틱 웨이브 요 정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제일 단순하죠. 키네마틱 웨이브는 요 중력항하고 마찰항 두 개 항만을 다루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죠. 그래서 키네마틱 웨이브는 비선형의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문제로 귀착이 되고요. 머스킹건 방법은 선형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lumped approximation, 하도 구간에 저류된 양을 럼프트하게 가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머스킹건 쿤지 방법이 있어요. 쿤지 방법은 디퓨전 웨이브의 수치적인 근사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디퓨전 웨이브가 아까 압력항까지 고려한다고 했죠. 디퓨전 웨이브 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치 해법을 근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키네마틱 웨이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 키네마틱 웨이브는 방금 설명했듯이 중력과 마찰만으로
흐름을 설명하는 방법이죠. 중력 S0과 마찰 SF만으로 흐름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파형의 이동은 잘 표현하지만은 감소와 배수 효과, 백워터 효과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홍수파의 흐름 방향의 이동은 이제 셀러리티라고 하는 파속으로 표현이 되죠. 파속을 통해서 파형의 이동은 잘 표현합니다만은, 그러나 감쇄, 파형이 이동하면서 제 하천 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파형이 감쇄하게 되죠. 감쇄와 이제 배수 효과에 의한 수면 변화, 이런 부분은 잘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네마틱 웨이브는 비선형이고 확산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간단히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중력과 마찰력이 같다는 거죠. 서로 평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결국은 정상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상 등류에서의 평균 유속 구간식을 우리가 매닝식이 정상 등류의 평균 유속을 구하는 식이죠. 그거는 AV고 n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Q가 결국은 단면적의 함수다. 지금은 이제 이 단면적 A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 동수 반경도 단면의 형상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라고 봤을 적에, 그러면 일반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은 유량은 단면적의 함수, 단면적의 알파를 곱하고 어떤 m제곱만큼 구한 단면의 어떤 비선형적인 함수 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매닝식을 일반화시키고 단순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속 방정식을 한번 다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연속 방정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은 역시 이 측방향 유입량은 무시하고 연속 방정식을 써보면은 플러스 dq dx인데 요 q가 알파 곱하기 A의 m제곱이 되는 거죠. 요걸 이제 0으로 놓으면 연속 방정식이 되고, 요 두 번째 요 항을 A로 미분하고 요 같죠? 그러면 앞에 있는 요 항은
알파 곱하기 m 곱하기 a의 n-1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 연속 방정식식은 알파 곱하기 m 곱하기 a의 n-1 0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고요. 이 dx분의 da 앞에 붙은 이 계수항, 이 계수항을 우리가 ck 해서 웨이브 셀러리티, 파속이라고 합니다. 아까 연속방정식에서는 연속방정식의 어떤 처음 나온 형태에서는 또 파속이 이런 의미를 갖죠. 그러니까 연속방정식에서 이런 형태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CK가 된 거죠. 그래서 CK는 면적 변화에 대한 유량 변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키네마틱 웨이브에서는 특성 곡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특성 곡선이라는 거는 우리 XY 평면에서 XT 평면에서 A가 일정한 방향, 즉 A가 일정하다는 것은 단시간당 단면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요 A가 일정한 요 라인에서 이동 속도, 이 라인을 따라 요게 특성 곡선인데요. 요 특성 곡선을 따라서 입자가 움직이는 흐름이 이동하는 파의 홍수파의 이동 속도 요거를 셀러리티, 웨이브 셀러리티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특성 곡선 xt, x는 t의 시간의 함수죠. xt를 따라가면서 a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공식에서 dt분의 da는 플러스 이렇게 되죠. 요거를 2번식. 요건 이제 A의 T에 대한 전미분을 편미분으로 바꿔준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의 연속방 정식에서 보면은 아까 나왔던 연속방 정식을 보면은 A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마이너스
ck 단면적의 함수로서 ck 곱하기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2번식에다 대입을 하면은 2번식에 있는 dt분의 dA, a의 t에 대한 편미분을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하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입해 보면은 dt분의 dA, a의 t에 대한 정미분은 마이너스 플러스 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특성 곡선 아까 조건에서 특성 곡선을 따라서는 a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a가 일정하니까 시간에 따른 미분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걸 요게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0이 된다는 뜻은 어, 이게 0이 된다는 뜻은 dt분의 dx 마이너스 ck가 0이 된다는 뜻이고 이게 0이 된다는 뜻이고 따라서 dt분의 dx는 이렇게 xt 평면에서 특성 곡선을 따라서는 요 웨이브 셀러리티의 속도로 흐름이 흘러간다. 그래서 이게 특성 곡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특성 곡선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웨이브 셀러리티가 얼마냐? 아까 Q는 알파 곱하기 A 곱하기 M승으로 CKA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알파 곱하기 M 곱하기 A의 M-1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dt분의 dx는 알파 곱하기 M 곱하기 A의 M-1승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단면적이 클수록 흐름의 단면적 가속이 증가한다. 이 얘기는 하천의 단면에서 홍수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단면이 2단면보다 2단면이 크겠죠. 단면이 클수록 웨이브 셀러리티가 크니까 그건 곱하기 2번 단면에서의 파속이 1번 단면의 파속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형이 계속 유지되질 않고 파형의 변화가 생기는데 단면이 클수록 웨이브 셀러리티가 크니까 요 점에서의 파속이 요만큼이라면 이 점에서의 파속은 더 빠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파형이
하다가 이렇게 변형을 일으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홍수파가 앞으로 기울어짐. 이거를 이제 웨이브 샤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웨이브가 이렇게 생긴다는 게 아니라 이 홍수파를 키네마틱 웨이브로 해석을 하면은 수치적인 셔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홍수파가. 요게 어, 디퓨전 웨이브에서는 이런 현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키네마틱 웨이브가 아닌 머스킹검이나 머스킹검 쿤지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런 이제 홍수파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죠. 또는 이제 머스킹검 쿤지, 이 방법은 선형 플러스 확산 효과, 수치적으로 확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샤크를 평활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수파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키네마틱 웨이브를 살펴봤고요. 이제 머스킹검 홍수 추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스킹검 홍수 추적은 이미 학부 때도 배웠기 때문에 뭐 그 과정을 일일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파도 구간 전체를 하나의 저류 공간으로 근사시키는 방법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저류 방정식을 세울 때 선형저수지는 S는 KQ로 세웠는데 그거는 어, 저류량이 유출량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는 가정이었지만은 저수지에서는 그게 통하죠. 하지만 하도 구간에서는 수면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유출량뿐 아니라 유입량에 대해서도 비례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류량을 유입과 유출의 가중평균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머스킹검 홍수적을 선형의 OD,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했는데 럼스트 어, 어, 아까 얘기했듯이 머스킹검 홍수 추적을 끈 역시 질량 보존식하고 선형의 저류 방정식 연립으로 풀 수가 있죠.
질량 보존식이면은 여러분들 많이 봤듯이 I-Q 바는 dt분의 ds. 조류방정식인데 얘를 선형의 조류방정. 이 경우는 저수지가 아니라 파도가 될 것이고 S는 KQ가 아니라 K 곱하기 유입량과 유출량의 가중평균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의 Q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차분화하면은 Q I 플러스 1은 C0 플러스 C1 플러스 C2 Q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C0는 우리가 배웠듯이 2K1-X 플러스 델타 T 2KX C1은 플러스 델타 T에 C2는 그래서 C0 플러스 C1 플러스 C2는 합이 1이 되는 거죠. 이게 머스킹검 방법입니다. 자, 머스킹검 쿤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머스킹검 쿤지 방법은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하도 흐름의 지배방 정식 디퓨전 웨이브라고 했죠. 이게 파셜 디퍼런셜 이케이션 편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유한 차분화시켜서 유한 차분으로 이산화한 후에 이때의 디퓨전 웨이브 계수와 머스킹검 계수를 일치시키도록 설계한 겁니다. 이때의 미분항에 붙는 계수하고 차분항에 붙는 계수하고 머스킹검 계수 방금 우리가 봤던 계수가 서로 같아지도록 자, 머스킹검 방법은 디퓨전 웨이브에서 유도한 건 아니에요. 머스킹검 쿤지는 디퓨전 웨이브를 유한 차분으로 이산화한 후에 나온 차분 방정식에 각 항에 붙은 계수를 머스킹검 계수하고 같다고 등치시켜서 이 계수값을 산정하게끔 만든 거죠. 자,
이때 그럼 디퓨전 웨이브를 가지고 어, 편미분 방정식을 먼저 만들고 그 방정식을 차분화시켜야 되는데 스테인파는 그 식을 먼저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단순화시키면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요 2차 미분항이 붙었죠. 유량에 대해서. 유량의 진행 방향에 대한 2차 미분항. 요 앞에 붙은 계수, 요 d제곱이 아니라 d입니다. 요 앞에 붙은 d, 얘를 확산계수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요 dx분의 dq 앞에 붙은 요 계수를 파속이라고 했죠. 웨이브 셀러리티. 웨이브 셀러리티의 식은 아까 dq A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식이 결국은 운동방정식이니까 제일 처음에 봤던 요 별표친 이, 이 식에서 요 항이 아니죠. 요 항이 이제 디퓨전 확산파가 되는 건데 아까 요 항이 유속의 항으로 쓰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된다고 배웠죠. 어쨌든 요 압력항까지가 압력항, 중력항, 마찰항 요 세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 확산파 식이라고 했어요. 그 확산파 식이 어떻게 해서 요 별표친 식으로 되는 건지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연속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이 식이에요. 운동량 방정식은 방금 봤듯이 압력항이 중력항 마이너스 마찰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운동 방정식에서 중력 가속도 지워지고 SF는 S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자, 매닝식에서 보면은 요 마찰 에너지 경사는 A의 제곱 R의 동수 반경의 3분의 4제곱 N제곱 Q제곱 이렇게 마찰 에너지 경사를 단면적 동수 반경 유량의 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번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의 요 SF 자리에다가 요 항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제곱은 S0 마이너스 되겠죠. 자, 아까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 Q는 알파 곱하기 A의 M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X 방향으로 만약에 수면 경사가 있다고 하면은 수면 경사가 있다고 하면은 Q가 단면적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단면적의 함수이기도 하지만은 요 수면 경사의 함수이기도 해요. 음. 근데 이 수면 경사는 마이너스 x분의 요렇게 해야 전체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수면 경사는 흐름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질 때 플러스라고 보니까 h로 봤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a와 마이너스 dx분의 dh. 자, 그러면 x방향으로 이렇게 수면 경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q를 s는 0, s는 0이라고 하는 건 하상과 요 경사가 나란하다는 뜻이에요. 정상 흐름이라는 거죠. 주변에서 테일러 전개를 할 수 있어요. 뭐 1차 미분항까지. 그러면은 S는 Q, S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S인데 요 DS분의 DQ는 S가 0일 때입니다. 물론 이 뒤로도 2차 미분, 3차 미분 항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얘는 무시하는 거예요. 1차 미분 항까지 테일러 전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그럼 Q는 경사가 0일 때 Q는 A만의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S는 아까 했듯이 마이너스 dx분의 dh. 이렇게 되면은 Q는 QA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좀 K라는 변수를
S는 0일 때 dq분의 ds분의 dq로 정의하면 위식은 q는 마이너스 k 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QA라고 하는 것은 Q는 QA 두 번째 항을 빼놓고 생각하면 Q는 QA로 생각하면 얘는 키네마틱 웨이브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항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수면 경사에 의한 보정. 수면 경사에 의해서 수면 경사를 고려해서 유량을 보존한 셈이 되는 거죠. 보정한 셈이. 고려해서 유량을 보정한 효과. 요게 디퓨전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요 4번식을 다시 연속 방정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러스 X Q 대신 는 0으로 놓고 그러면 플러스 는 K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요 항을 X로 미분한 거니까. 그죠? X로 두 번 미분한 거죠. 2차 미분. 자, 여기서 이 단면적이 수심의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수심의 X에 대한 미분은 단면적의 X에 대한 미분과 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수심의 흐름 방향에 대한 X에 대한 2차 미분은 이것도 역시 단면적의 X에 대한 2차 미분과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 Q의 X에 대한 미분은 Q의 A에 대한 미분 곱하기 이것과 같으니까 아까 DA분의 DQ 요게 CK로 정의를 했죠. 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요거를 이제 5번식이라고 하면은 5번식은
플러스 요식이 요식이니까 는 k 곱하기 아까 h의 x에 대한 이차미분은 단면적에 대한 이차미분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놔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a에 관한 식이 됐고 a에 관한 확산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 a에 관한 식이니까 얘를 유량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방금 본 6번식은 디퓨전 확산파의 단면적에 관한 식이었는데 요 Q에 관한 변환하기 위해서 보면은 Q는 알파 곱하기 A의 M제곱 CK는 DA분의 DQ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체인 룰에 의해서 이제 시간 미분을 한번 해보면 DT분의 DQ는 DA분의 DQ 곱하기 이렇게 돼서 요게 CK니까 CK 곱하기 DT분의 DA. 자, 이제 공간에 대한 1차 미분을 한번 볼까요? 요게 dx분의 dq인데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도 역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2차 미분은 이건데 이거는 1차 미분이 지금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이것도 체인 룰을 쓰면은 플러스 음, x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ck 곱하기 a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결국 이제 마지막 항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A의 제곱이니까 얘는 그냥 무시해도 되겠어요. 이 항은 얘는 무시를 하고 이 지금 만들어진 이 식들을 아까 봤던 6번식의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단면적에 대한 항이 아닌 유량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육식에 대입하면은 어, 플러스 CK D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 CK를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CK를 곱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듯이 DT분의 DQ는 CK 곱하기 DT분의 DA, DX분의 DQ는 CK 곱하기 DX분의 DA, Q의 X에 대한 이차 미분은 CK 곱하기 A의 X에 대한 이차 미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서 본 거에 따르면은 이게 되는 거죠. A는 이게 되는 거고 X제곱 A는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우리가 7번식은 이제 Q에 대한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플러스 는 D 곱하기 그래서 이게 확산파 방정식이 된 거죠.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별표와 같은 확산파 방정식이 된 겁니다. 빨간 네모처럼 이런 확산파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유도를 했고요. 자, 이 CK인데 요 CK가 지금은 단면의 함수예요. 그런데 선형의 디퓨전 웨이브에서
상수로 취급한다. 전형의 디퓨전 웨이브에서는 상수로 취급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요 8번식을 차분화시키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쿤지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8번식을 차분화하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로축이 공간에 대한 1차원 흐름 방향, 그리고 세로축이 시간축. 이럴 적에 요 격자를 이렇게 짜가지고 i변째 격자, 얘는 이제 xi가 되는 거죠. 그리고 i-1번째 격자, i 플러스 1번째 격자. 그리고 n은 좀 기호를 바꿔서 n번째, n 플러스 1번째. 자, 우리가 아까 디퓨전 웨이브식을 Q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Q고, 그러면은 요 각 격자에 Q에 어떤 인덱스가 붙어야 될지, 지금 I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 I 플러스 1이 요게 다운스트림이에요. 얘가 업스트림입니다. 그리고 얘가 현재 그 M 플러스 1이 미래 시점이에요. 그러면 얘는 Q에 I의 n번째 항이 되겠죠. 얘는 Q에 I 플러스 1의 n번째 항. 얘는 Q에 I 마이너스 1의 n번째.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노드에서는 Q에 I 플러스 1, n 플러스 1. Q에 I, n 플러스 1. Q에 I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자, 그래서 아까 본 미분 방정식을 차분화할 텐데 dt분의 dq로 dt분의 dq q의 시간에 대한 미분항 얘는 차분을 시킨다면은 델타 t분의 델타 q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q의 i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q의 i의 n, 얘는 전방 차분이라고 해요. 전방 차분 n 플러스 1, 요 미래 시점에서 현 시점을 빼준 거니까 요 델타 q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뭐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로 해줄 수도 있고 q의 n 마이너스 q의 n 마이너스 1로 그거는 후방 차분이라고 하고 중앙 차분도 있고 전방 차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전방 차분, 전방의 수치에서 현재 수치를 빼준 이런 방식을 전방 차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dx분의 dq. 얘도 차분을 해주는데 얘는 전방 차분으로 하질 않고 후방 차분으로 한번 해요. 델타 x분의 그러면 q의 현 시점에서 후방 차분이니까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그 후방 차분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은 전방 차분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은 후방 차분. 뭐 중앙 차분도 있죠. 요 2차 미분을 중앙 차분으로. 원 차분으로 할 때는 델타 x의 제곱분의 플러스 1의 n 마이너스 2배 플러스 q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는 중앙 차분.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익스플리시트한 양해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차분식을 8번식에 대입하게 되면은 델타 t분의 qi n 플러스 마이너스 qi 플러스 ck분의 델타 x분의 d 곱하기 델타 x의 제곱 분의 q의 i 플러스 1의 마이너스 2의 q의 i의 n 플러스 q의 i 마이너스 1의 n. 이렇게 차분식을 넣고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 이게 q의 i의 n 플러스 이제 미래 시점이죠. 요거를 기지값의 함수로 다 바꾸는 거예요. n 마이너스 델타 x분의 ck 곱하기 델타 t 마이너스 q 플러스 델타 x의 제곱분의 d 델타 t q의 마이너스 2 q i n 플러스 q i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하는데 요 좀 복잡한 개수들이 앞에 붙었죠. 그래서 이 개수들이 다 무차원이에요. 무차원 수를 정의를 해주는데 델타 x분의 얘를 쿠란트 넘버라고 하고 그리고 r은 델타 x의 제곱분의 확산계수 곱하기 델타 t 얘를 디퓨전 넘버라고 해요. 확산계수와 무차원 확산 넘버는 틀린 겁니다. 디퓨전 넘버하고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훨씬 좀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플러스 1은 마이너스 c에 플러스 r 마이너스 2의 qin
플러스 Q I N. 그리고 상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쓰면은 아까보다 훨씬 좀 심플해졌죠. 그래서 이게 최종 형태인데 이런 형태를 양해법, 그러니까 다 요 미지의 항이 다 기지항의 함수로 된 이런 방식을 양해법이라고 해요. explicit advection diffusion scheme. 를 양해법이다. 이 양해법은 미지항의 함수로 기지항의 함수로 미지항을 계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안정화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C가 0과 1 사이여야 되고 디, 디퓨전 넘버, 디퍼런트 넘버가 아니라 디퓨전 넘버가 0에서 2분의 1 사이고 C 플러스 ER 요게 1보다 작아야 되는 이제 그 얘기는 델타 X분의 CK 델타 T 플러스 2배의 델타 X의 제곱 D 곱하기 델타 T 요게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요 델타 T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델타 T 설정할 때 요 조건을 고려해서 델타 T를 설정해야 해가 안정적으로 계산이 된다. 근데 이게 확산파식인데 이게 결국은 머스킨검 지금 9번이 머스킨검 쿤지식이에요. 9번이 결국은 머스킨검식하고 같아야 되겠죠. 같다는 거죠. 수치적으로 등가의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9번식이 확산파 방정식이고 머스킨검 콘지식인데 이게 머스킨검식하고 같아져야 돼요. 근데 머스킨검식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머스킨검은 이거였잖아. Q C1 플러스 C2 플러스 C3 QN
그래서 이거를 머스킹검 쿤지식하고 대입을 해보면은 음, 아까 i-1이 상류고 i 플러스 1은 하류고 n 플러스 1이 미래고 n이 현재라고 했어요. 그러면 머스킹건 쿤지하고 비교했을 때 Q의 i-1의 n은 이 i-1의 상류니까 상류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의 n번째 변수 그리고 Qi의 n은 Q의 n이 되고 i나 i-n은 하류가 되는 거죠. i의 n 플러스 1은 미래 시점이니까 Q의 n 플러스 1이고 i의 i-1의 n 플러스 1은 i-1이 상류니까 상류는 들어오는 흐름이죠. 요렇게 쿤지식을 요렇게 바꾸면은 머스킹검식하고 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머스킹검식대로라면은 요게 뭐가 돼야 돼요? i n 플러스 1은 유입량이니까 Q의 i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 머스킹검식대로라면 머스킹검식이 이런 식이니까 머스킹검식대로라면은 요 i의 n 플러스 1은 q i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거여야 되는데 어, 이 되어야 맞는데 머스킹검 쿤지식을 한번 보면은 i 플러스 1이 되어야 될 자리에 q in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까 머스킹검식 같으면은 i의 n 플러스 1 그죠? i의 n 플러스 1이니까 i의 n 플러스 1은 q로 하면은 q i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잖아요. 요 항이 틀리죠. 원래는 i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값이 모르는 값이란 말이에요. n 플러스 1 항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은 양해법상 양해법은 미지의 항이 기지의 항의 함수여야 되는데 이게 미지항이에요. 미지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양해법으로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항으로 대체를 해주기 위해서 qi-1 대신에 q 이걸 넣어준 거예요. 미지항이기 때문에 기지항이 약간 편법을 쓴 거죠. 대체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법을 쓴 거고요. 그래서 이 머스킨 검식 10번 항과 9번 항이 같은 식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붙은 개수도 같아야 되겠죠. 저는 각 항의 앞에 붙은 개수, 아까 디퓨전 웨이브에서는 개수로 CK, 파속과 확산 개수, 이걸 두 개를 썼는데, 이거를 머스킹검식에서 도달 시간과 가중치 개수에 대응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K는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은, 델타 X 나누기 CK. 이런 의미가 있죠. 파속으로 델타 X를 달리는 시간. 그래서 얘가 트래블 타임이잖아요. 자, 쿤지에서 수치 확산은 물리 확산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물리 확산을 대체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X, 아까 가중치 계수, 요게 같은 항에 있는 수치로 등가식을 만들면은 CK 곱하기 델타 X분의 D 이렇게 되겠죠. 아까 어, 쿠란트 넘버의 정의에서 쿠란트 넘버는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X분의 CK 델타 T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K분의 델타 T는 K분의 델타 T 요 쿠란트 넘버의 정의하고 트래블 타임을 연립하면 즉 이식하고 쿠란트 넘버의 정의 요게 지금 쿠란트 넘버였죠. 이식을 연립하면은 K분의 델타 T와 쿠란트 넘버와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식으로부터 2의 1-x는 1 플러스 ck 델타 x의 2 곱하기 t 해서 요 항을 에타로 정의를 하면 얘가 1 플러스 에타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머스킹검 계수에 대입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대입하게 되면은 머스킹검 계수 C0가 2K 1-x 플러스 델타 t분의 델타 t 마이너스 2kx였는데 여기다가 k는 ck분의 델타 x 2x는 1 마이너스 에타
대입하게 되면은 요게 C 플러스 1 플러스 에타분의 C 마이너스 1 플러스 에타. 같은 식으로 C1은 C 플러스 1 플러스 에타분의 C 플러스 1 마이너스 에타. C2는 C 플러스 1 플러스 에타분의 1 마이너스 C 플러스 에타. 이렇게 되죠. 즉 이거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스킨건 쿤지에서 이게 단순한 경험식이 아니고 머스킨건 쿤지의 개수가 다 의미가 있더라. 머스킨건 쿤지의 개수는 디퓨전 웨이브를 구간 단위로 이산화시킨 재기식이더라. 우리가 수문학 교과서에서는 이 머스킨건 식의 개수를 산정할 만한 실제 계측 자료가 없을 적에 물리적으로 이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머스킨건 쿤지 방법이라고 배웠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식이 단순 경험식이 아니고 디퓨전 웨이브를 차분화시켜서 구간 단위로 이산화시킨 재기식으로부터 유도된 식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확산계수가 0이라면은 얘는 키네마틱 웨이브로 단순화되는 거고 근데 교과서에서는 약간 틀리죠. K가 CK분의 델타 X 요건 맞는데 요 X가 2분의 1 마이너스 B 곱하기 CK 곱하기 S0 델타 X분의 Q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틀린 거 아니냐. 여기서 B는 수면폭입니다. 이게 B는 수면폭이고 이게 틀린 식이 아니고 이그젝트하게 같은 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식이 되냐면은 요 D라는 확산계수를 2BS0분의 Q로 놓으면 확산파에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얻은 값하고 머스킨건 값하고 완전히 같은 식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x는 2분의 1 마이너스 ck 델타 x분의 b가 돼요. 우리가 확산파로부터 유도한 식은 교과서 식하고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가중치를 찾을 적에 x는 2분의 1 마이너스 ck 곱하기 델타 x분의 d 이건 일종의 이론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이론식은 요 파속을 알아야 되고 확산계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적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적용하기 편하게 만든 식이 머스킨건 쿤지식이다. 다음은 우리가 실제 계측할 수 있는 식으로 이 x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편리하다. 자, 그래서 오늘 머스킹검 방법하고 머스킹검 쿤지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5주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